반갑습니다. 주식플러스 심프로 전문가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시장이 반등을 해주면서 정말 한숨 돌릴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산업개발은 낙폭을 줄여주는 모습은 나왔지만 하락 자체는 이어간 모습입니다. 상황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나빠질 가능성이 큰데 손실이 크다라는 이유로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또 단독 기사가 문제가 되기도 했었죠. 지금의 시장 전망을 해보면서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내려야 할지 이전 내용에 이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제 영상은 100% 정답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기에 온전히 따르는 게 아닌 본인의 판단에 참고 정도로서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로 인한 현대산업개발의 주가 하락은 시장이 반등을 해준 오늘도 어김없이 이어졌습니다. 시장의 반등으로 힘들었던 시기 그래도 잘 버텼다. 자평하면서 이제 종목들 대응을 어떻게 할까 다들 고민을 하고 있지만 현대산업개발 주주분들은 여전히 답답하실 겁니다. 오늘은 단독이 붙은 기사로 영업정지를 1년 받을 거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일단 국토부에서는 현재 사고 수습에 집중을 하고 있고 이게 다 끝나야지만 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반박 자료를 내놓았죠. 법적으로 부실 시공으로 인해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한 경우에는 최장 1년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지난 학동 철거 사고의 경우 건설 근로자가 아니라 일반인의 인명피해를 냈기 때문에 최장 영업정지 기간이 8개월인데요.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는 일단 차치하고 현대산업개발의 영업정지가 최대 1년 8개월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광주 아이파크 외벽 사고로 광주 동구청이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서울시에 요청하긴 했지만 이게 학동 철거 사고 이후 연이어서 터진 문제이기 때문에 좀 강한 처분을 내리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은 그 기간 동안 정부의 공공사업 참여는 물론이고 민간사업 수주 활동도 전면 금지가 됩니다. 미리 수주할 사업들이 많다면 그래도 어떻게 버틸 수는 있겠지만 이번 사고로 인해서 브랜드 이미지가 거의 망가졌다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훼손이 되었고 기존 시공에 대해서도 시공사를 좀 다른 곳으로 바꾸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한 지경에 이르렀죠. 지난해 HDC 그룹의 전체 매출액은 5조 2천억 원 가량이고 그중 현대산업개발의 매출이 3조 6천억 원 가량으로 70%에 육박합니다. 건설업계 관계자에 따르면은 1년이 넘는 영업 정지는 사실상 퇴출 수준으로 봐야 한다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게 징계가 확정이 되더라도 현대산업개발이 이 처벌 수위에 반발하는 소송전으로 가게 되면은 처분 집행은 장기화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 반복된 안전사고로 인해서 이 건설업계의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본보기로서 좀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지만 국내 10대 건설사 중 하나인 이 현대산업개발이 무너질 경우 공사가 진행 중인 아파트의 입주 예정자에 대한 피해와 협력업체의 줄도산 등이 우려된다라는 점에서 내부적으로도 좀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대산업개발의 주가를 예상되는 처분의 수위와 또 처분 가능성에 빗대서 판단을 한번 해봤을 때 평가를 한번 해보자면은 만약 영업정지 처분이 정말 1년이 넘는 장기간으로 확정이 될 경우에 이게 퇴출 수준의 처분이라고 본다면은 지금의 주가 하락을 단기간에 어느 정도 했고 이런 의미 자체가 좀 없어지게 되겠죠. 처분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의 여론 분위기를 보면은 일단 과반수 이상이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인데 또 여기서 방금 말씀드린 입주 예정자나 협력업체에 대한 피해를 한번 고려를 해봤을 때는 처분 수위가 또 낮아질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도 감안을 한다면은 한 반반 정도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그렇다면은 단순하게 봤을 때 이 사고 직전 범위에 있던 한 25,000원 선의 주가 부근에서 이게 절반으로 계산해서 12,500원 정도의 계산이 나오는데 최근 또 시장 조정 이후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생겨나면서 이후 반등 시기에 이 낙폭과대로 인식된 수급이 좀 유입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좀 밸류가 있는 기업인데 무너질까?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여기서 잘 풀린다라고 해도 지금 이 브랜드 이미지와 거기서 또 이어질 실적 회복, 그로 인한 주가 반등이 정말 잘 풀려봐야 사고 이전의 수준으로 정말 돌아갈 수 있을지도 지금 미지수인 상태인데, 징계가 확정되고 사실상 퇴출 정도의 수순을 좀 밟게 된다라면은 그때는 정말 팔고 싶어도 좀 못 파는 그런 지경에 이를 수도 있을 겁니다. 악재로 인한 하락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제가 이런 상황을 정말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조금만 더 판단을 빨리 했더라면 어땠을까? 사고 터진 직후에 좀 내가 매도를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후회하고 계실 수 있겠죠. 저였어도 같은 입장일 겁니다. 지금까지 이 종목을 붙들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무리 상황에 대한 전망을 옳게 한다라고 해도 그걸 실천까지 옮기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후회라는 것은 정말 언제 해도 늦는다는 생각입니다. 늦지 않았다면은 그거는 후회가 아니겠죠. 언제나 지금 이 시점, 앞으로가 중요한 겁니다. 서서히 다가올 시장 전반적인 반등의 시기, 지나고 나서 또 후회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한번 발버둥을 쳐보시겠습니까? 만약 발버둥을 쳐보겠다 하신다면은 지금의 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 시장 2천여 개의 종목 중에 많아야 10개에서 20개 정도의 종목만이 그때그때 뭐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로 시장을 이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상승을 나타내곤 합니다. 그 외에는 뭐 시장에 순응하는 범위 내에서만 움직일 뿐이죠. 2,000개 중에 20개, 한 확률상으로는 1% 정도가 되겠네요. 내가 이 1%라는 확률을 뚫을 자신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면은 철저히 그때그때 시장을 분석하고 판단하면서 내가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 유튜브 커뮤니티 보시면은 이렇게 수익적인 부분들, 저희가 내어드리는 수익 인증들 같이 함께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수익을 내어드리는 종목들은 리서치를 통한 정보부터 기업 분석으로 인한 선침에 당장의 순환 기조를 면밀히 파악해서 이를 활용하는 매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시장에 대한 분석입니다. 매일 아침 미증시 상황 보고 그날 시황 보고, 그만큼 가장 첫 번째로 봐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조차 신경 쓰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이 시장을 이기는 1%의 확률을 뚫을 게 아니라면은 결국 그때그때 시장에 순응하는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개인 투자자, 직장을 다니시거나 본업이 따로 있으신 분들이 그때마다 이것들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판단하고 실시간으로 수정해 나가면서 매매까지 연결짓기에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어려운 시장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지금의 내 투자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면은 그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채워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의 시간 가치를 여러분들께서 구입을 하시는 겁니다. 2개월에 44만원, 4개월에 77만원이라는 그 저렴한 금액으로 저희의 시간 가치를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에 별도로 증권사 제휴 시에는 1개월 기간을 추가로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010-7752-2362 이 번호로 본인의 성함만 문자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직접 연락을 드려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안 좋다고, 지금 손실이 너무 큰데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하지 못한다면은 결과라는 녀석도 그만큼 도와주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보고 싶다 하신다면은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었던 만큼 좋은 날이 오면 좋겠지만 여전히 위태로운 상황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넋놓고 앉아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금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